안녕하세요. 네, 산소 같은 학원의 미대 입시 정보 알려주는 친절한 준서 씨입니다. 오늘은 미대 입시 합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단편적으로 그냥 그림으로만 합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입시라는 것은 많은 학교들이 각자의 입시 어떤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편적으로 정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카테고리를 정리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적과 실기가 합산되어 들어간다입니다. 수시 때는 내신과 실기, 그 다음에 정시 때는 수능과 실기, 이렇게 합산 점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각 학교마다 성적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실기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성적 안에서는 국어, 영어, 사탐 이 과목들이 어떤 비율로 들어가시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됐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그 성적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 국어, 영어, 탐구가 무조건 100분이 80%를 넘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입시를 진행하다 보면 그 학교를 통과했던 최저 성적의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어떠한 실기로, 어떠한 실기력과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으로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잘하는 경우에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미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을 숙지하고 좋은 성적과 실기를 동시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미대 입시 합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으로서 얼만큼의 역량을 발휘해야 내가 낮은 성적으로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건국대를 합격한 학생, 그리고 동덕여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낮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을 합격하는 굉장히 좋은 쾌거를 이뤄내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어떠한 실기력과 어떤 내용을 갖췄기 때문에 통과했는지 제가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실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기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낮은 성적대이지만 높은 대학교를 지원하면서 실기로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런 그림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제출하게 되면 교수님들은 그림에서 받는 첫 인상을 가지고 이 학생은 내가 꼭 가르치고 싶다, 이 학생은 조금 별론데, 이런 데에 어떤 자기의 개인의 생각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첫인상을 통해서 그림에 대한 점수가 거의 대부분 결정이 돼요. 그림에서 있어서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대부분의 실기가 물체와 물체가 나와서 이 물체들을 서로 어울리게 그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 물체들을 자꾸 어떻게 그리느냐로 많이 이제 결부시켜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첫인상은 그게 아니에요. 첫인상에서 주어진 물체 두 개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인상에 대한 부분을 그림 두 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그림 굉장히 수준이 높고 잘 그렸습니다. 저희 연합평가에서도 A+를 받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처음에 A+에 올라가지 못한 그림이었어요. 첫인상에서 깃털펜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은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A+에 뽑힌 그림의 장수가 부족해서 그날 교수님이 한 번 더 평가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그림을 다시 선별하셨는데요. 그제서야 이 학생의 그림이 눈에 들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첫인상에서 물체 두 개가 동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의 퀄리티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같이 A+를 받은 그림인데, 이 그림은 처음에 A권대로 바로 올라갔던 그림이에요. 아무래도 깃털펜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과 향수병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이 동시적으로 잘 드러났고, 그런 것들의 어울림이 좋다 보니까 첫 번째로 A권에 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그리고 있는 물체끼리의 어울림도 중요하고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이 두 물체가 첫인상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첫인상에서 두 물체가 혹은 세 물체가 동시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팁은요, 미대 입시 합격하는 기준에서 감각을 기르자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배우고
배우고 멋있는 것을 배워요. 어떠한 조건과 물체들, 주제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서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학생들이 조금 더 이 감각 중에서 집중을 했으면 싶은 거는 균형 감각이에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균형감은 단순히 질량감에서만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형태적인 균형감과 그리고 어떤 색상적인 균형 감각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언가 답안지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연습하시면서 그림을 보는 눈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스스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감각을 기르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히자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직접 수업하고 상대해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결국에 자꾸 결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보여지는 최종적인 결과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본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형 요소라는 거는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각각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것들을 모아서 어떠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행위를 조형 원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조형 요소라는 거는 요리 속의 재료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조형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요리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형 요소, 요리 재료들을 모아서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림들이 나타나게 돼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잘 익히게 되면 물체에 나타나는 그런 원리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한 채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매번 그림이 좀 비슷해지고 이 요소만의 특징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서 이러한 재료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궁합이 좋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그런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대 입시 합격하는 기준에서 네 번째로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평가자들의 기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입시는 평면에다가 입체를 그리는 실기가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물론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과나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는 평면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경향들도 있긴 한데요. 그 대학들을 제외하고, 그 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다 입체 성향의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자인과는 시각 디자인을 제외하고서는 공간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예를 들어서 실내 디자인, 어떠한 실내를 디자인하고, 뭐 가구도 입체고, 그리고 뭐 패션 디자인도 사람의 어떤 형태의 옷을 입혀야 하고, 그리고 뭐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대표적인 입체 형태의 실기를 하는 거고요. 공예과도 마찬가지로 입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유형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곧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들은 입체 공간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입체 공간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입체 공간을 그려낼 때 한 가지 방향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만 이뻐 보이는 조형을 숙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다 보면 약간씩 미묘하게 바뀌는 공간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 공간의 상황들 속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의 조형성을 갖기 위해서 수정하고 빠르게 그런 것들을 순발력 있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해 오면 또 다른 시점에서 물체를 바라보는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생들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는 기준은 결국에 평가자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자가 이 그림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고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시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대 입시 합격 기준 다섯 번째는요, 경쟁과 시험에 익숙해져라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제가 꼴조원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떠한 텍스트와 그림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텍스트 속에는 제한 조건이라고 있는데, 그 제한 조건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숙지를 잘 하고 그림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첫 번째 생각은 좀 거를 수도 있다요. 네, 근데 요즘의 실기들은 기초소양이라는 과목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제한 조건을 잘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문제를 읽고 바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좀 보편적인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의 의도를 맞춰가면서 조금 더 내 생각을 곁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 마음이 급해서 처음에 드는 생각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에 자꾸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산소 같은 학원에서 좋은 미드 입시 정보를 알려드리는 친절한 준서 씨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